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에 제가 페이서에서 스케치업 투 앤스케이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앤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만드는 건데 스케치업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내용을 다룰 거예요. 뒤에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상 설계 때 했던 모델링이고요. 이 모델링은 스케치업으로 완성된 이후에 나무 소스, 사람 소스, 자동차 소스 등 소스들을 넣고 조명 같은 거를 조금 조절한 다음에 재질 설정을 조금씩 해가지고 완성된 렌더링인데, 지금 이 렌더링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완성되고 나서 여러 개의 조감도나 투시도들이 완성된 거고요. 그 중에 한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모델링이 완성된 후에는 앤스케이프로 렌더링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목차를 보면은요,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강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하는 챕터인데요. 1강에서는 목차와 목차에 대한 강의 이미지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2강에서는 앤스케이프를 도대체 왜 배우는지,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보다 괜찮은지, 아니면은 스케치업을 같이 하는데 뭐가 시너지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3강 같은 경우에는 앤스케이프 홈페이지를 조금 구경하고 구매 방법과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앤스케이프 플러그인에 대해서 쭉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강의 중에 챕터 2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 알고 나면은 사실상 원리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든 이 지식을 기반으로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4강에서는 앤스케이프 플러그인 아이콘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앤스케이프라는 게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레빗이나 라이노 그리고 3ds 맥스 전부 다 같은 아이콘을 사용하고요. 이 아이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5강에서는 렌더링 창이 나왔을 때 맨 위에 설정 창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제일 중요한 비주얼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비주얼 세팅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강 같은 경우에는 SN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앤스케이프에서 제공되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들이 약 3200개 정도의 소스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셋 커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는 에셋,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라이노 확장자라든가 OBJ 확장자 같은 게 있어요. FBX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러와 가지고 SS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강에서는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앤스케이프에서 재질을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리면은 하나의 재질을 쭉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같은 거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앤스케이프에서 제공해주는 재질에 대한 개수들이 있습니다. SN 라이브러리 같이 제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390개 정도의 매트리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자신이 맞는 재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재질이 없으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무료 사이트들이라든가 아니면 ARTX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 플러그인이기도 한데 인터넷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용돼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트리얼라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PBR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벽돌에 대한 재질을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본 이미지 하나 가지고는 렌더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적인 이미지들을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조 이미지랑 기본 이미지까지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을 PBR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들쑥날쑥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범프 맵이라든가 하이트 맵, 노멀 맵, 디스플레이먼트 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트리얼라이즈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 기본 이미지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범프맵이라든가 하이트맵 등 주변 보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8강 같은 경우에는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설정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설치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조명은 재질 자체에다가 라이팅을 주는 앰비시브라든가 뭐 스폰 라이팅, 쉐어 라이팅, 라인 라이팅, 그 다음에 렉탱글 라이팅, 서클 라이팅 등 여러 가지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릴 거고 IES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IES 사이트예요. 이거를 스폰 라이팅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종류들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면서 사용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9강에 있는 HDR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HDR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렌더링을 걸었을 때 주변 환경을 설정하는 건데 주변 환경이 밝은 공간이냐 아니면은 어디 내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선셋 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선셋 부분을 환경으로 해가지고 렌더링을 거느냐에 따라서 렌더링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개씩 만져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챕터 2를 배운 걸 가지고 4가지 예시안을 들면서 렌더링 작업을 할 건데요. 챕터 3, 챕터 4, 챕터 5, 챕터 6로 해서 이루어질 거고 요 4가지에 대한 예시안은 모두 제가 스케치업 모델링을 배포해 드릴 거예요. 스케치업 소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제가 만든 것들도 꽤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챕터 2에서 좀 못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챕터 3부터 챕터 6까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짚어드리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챕터 3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 페이서에서 스케치업 기초 강의를 했던 모델링이죠. 박스 오버랩 하우스로 엔스케이프를 써가지고 렌더링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층짜리 건물이고요. 이게 단독주택 플러스 게스트하우스 플러스 카페까지 있는 거라서 2층짜리 건물로서는 예시안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 10강에서는 엑소노메트릭 조감도를 할 거고요. 11강에서는 실내 투시도, 실외 투시도를 할 거고요. 12강에서는 단면 투시도를 하는데 단면을 스케치업에서 자르면서 단면 부분들을 면을 만들어내 가지고 포토샵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인면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강에서 인면도는 사실 챕터 2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인면도는 직접 제가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챕터 3에 대한 예시안을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조감도로 이루어진 엑소노메트릭 지금과 같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 투시도, 실외 투시도들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 부분, 식당 부분이죠. 거실 부분들 이렇게 렌더링 걸고 안방이라든지 테라스 부분들에 대한 렌더링, 그 다음에 자녀방,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엔터러스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단면 투시도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과 같이 단면을 이렇게 스케치업을 자르려고 엔스케이프로 렌더링을 거는데 잘린 부분은 보통 그냥 뚫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면을 집어넣어줘서 저렇게 빨간 색깔로 딱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포토샵 작업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게 제가 작업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오면은 게스트하우스들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2층에 테라스 공간이랑 게스트하우스 1번 방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 방에 대한 단면 투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방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방 이렇게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3개에 대한 걸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카페죠. 카페 1층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야외부터 해서 들어와서 카페 안에 들어온 투시도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투시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투시도를 하나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면도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면도 같은 경우에 지금 뒤에 있는 배경 건물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뒤에 배경들도 이렇게 놨는데
enscape에서는 기본적으로 배경 채널이 없어지게 해가지고 출력할 때 없는 상태로 PNG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렌더링 걸고 뒤에다가 배경 이미지 하나만 깔면은 그냥 포토샵에서 작업이 바로 끝나버리는 이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4에서는 제가 현상 설계를 했던 송도 도서관이라는 건물에 대한 걸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를 할 때 엑소노메트릭 조감도보다는 그냥 투시도형으로 조감도를 잡아내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방법이라든가 실내 투시도, 실외 투시도들을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비주얼 세팅을 어떻게 건드렸고, SN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했고, 재질들을 어떻게 만져가지고, 만질 부분 만지고, 사실 안 만져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지고, 조명 같은 거 조금씩 건드려준 다음에, HDRI 건드려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챕터 4의 송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과 같이 엑소노메트릭으로 조감도를 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투시형으로 위에서 바라보는 조감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잡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모델링이 완성되고 나서 이런 사람 소스들, 그다음에 라이팅들, 그다음에 유리 재질 같은 것들, 이런 잔디 같은 거, 바닥 재질 같은 거, 뭐 이런 거, 소스들, 사람 소스들,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 나무 배치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실외 투시도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렇게 렌더링을 한 번에 모델링이 되면은 렌더링이 한 번에 걸립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 스케치업 앤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링이 완성되고 앤스케이프가 완성이 되고 모든 조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거의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만 건드리면은 여러 가지 각도의 투시도들, 조감도들, 실내 투시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컨셉이 잘 나오는 뷰를 잡아가지고 렌더링도 걸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서관에 대한 성격의 링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같이 복합돼서 그렇게 한데 모여진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컨셉이 잘 보이고 이런 인도 부분에 제가 일부러 나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실 때 어떻게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내 투시도를 걸었을 때 가까운 쪽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잡아서 컨셉을 잡을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대한 성격의 건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책을 읽는 제스처들의 사람 소스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멀리에는 이제 벽들에 이제 책들이 다 꽂아져 있는 느낌으로 여기는 도서관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이제 투시에 대한 위치 같은 것들을 잡아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공간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는 도서관 건물이고 안에 수공간이 이렇게 있고 램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투시도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잡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챕터 5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실내 투시도에서 대표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아파트 유니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앤스케이프로 했을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16강에서는 실내 투시도, 17강에서는 엑소노메트릭, 그 다음에 18강에서는 VR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간단히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요. 자, 지금과 같이 간단하게 아파트에 대한 거실이라든가 식당 같이 보여주는 뷰 같은 거 하나 잡아주고, 밑에 대리석은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뭐 소파나 저런 의자들은 어떻게 반사 값을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HDRI 배경을 어떻게 잡고 햇빛 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지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과 요 안에 밝은 느낌을 같이 주는지, 이런 것들도 성격을 같이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당 부분 보여주면서 여기에 실제로 장 부분 같은 경우에 살짝 그런 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고, 책상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재질 느낌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밑에 알루미늄이나 크롬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제가 재질에 대한 성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간접 라이팅들을 저렇게 어떻게 잡는지, 이런 뷰들은 화장실을 잘라서 보여주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뷰들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안방 투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벽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느낌, 그리고 간접 라이팅들 이렇게 주고,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왔을 때의 느낌들, 그 다음에 책상에 대한 부분들, 바닥 부분 보면은 약간 제가 범프 값을 살짝 주고 반사 값을 살짝 줘가지고 이렇게 살짝 나무 부분이 반사가 되는 듯하게 보여주고, 이런 게 이제 범프 값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오돌토돌한 느낌이 살짝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엑소노메트릭에 대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뭐 그림자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검정색 부분도 있고 빨간색 부분도 있고 파란색 부분도 있고 초록색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또 이 렌더링 할 때 이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에 대한 걸 하나 넣고 싶어가지고 운동시설 작업을 했던 우드피치라는 상가시설에 대한 실내 투시도를 강의할 거고요. 19강에서는 실내 투시도, 20강에서 영상 편집까지 하면서 엔스케이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상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우드핏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렌더링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걸 렌더링 어떻게 하는지,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웜한 톤으로 안쪽이 이제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라이팅이 떨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이 라카에서 반사가 살짝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뷰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이런 지금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케치업 내에 있는 모델링이고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가지고 필요한 거는 그걸 활용해서 색깔 같은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라서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작업물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할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이 화장실 타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환풍구 같은 거 어떻게 하고 라이팅들도 어떻게 잡았는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약간 반사 느낌을 줘가지고 쓰레기통이 약간 반사되게끔 제가 설정을 한 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드리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영상 그냥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대가 자기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자기 맘대로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죠. 천천히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영상 편집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